안녕하세요. 라봄생액 원장 김태현입니다. 라봄튜브 유상입니다. 원장님, 요즘은 정말 모든 병원에서 그 리프팅 수술을 하는 것 같고, 또 TV를 틀면 대부분 이제 미용 기구나 뭐 레이저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또 리프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코로나 이후에 그 마스크를 썼잖아요. 이 마스크를 벗으면서 조금 더 환자들이 우울해 하시는 것 같아요. 리프팅이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요.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얼굴 처짐이 오는 진짜 이유를 알아서 이거를 개선하면 이게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원장님과 얼굴이 처지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주제예요. 네. 네네. 처짐 중에서 이제 얼굴 쪽 부위를 보면 가장 걱정하시는 부위가 이제 볼처짐이거든요. 그 볼처짐은 왜 생길까요? 그러니까 팔자주름하고 입가의 메리오넷 주름 옆에 있는 이게 볼처짐이지, 이게 볼처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로 여기가 여기가 처지죠. 우리 보통 볼처짐을 뭐라 그래요? 볼처짐을 저희가 의학적인 용어 말고 보통 볼처짐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불독살. 그쵸. 불독살. 불독살. 심술보, 네네. 불독살. 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부볼처짐이죠. 볼처짐은 신부볼이 처진 거예요. 신부볼은 왜 신부볼인가? 지방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피하지방, 피부 아래쪽에 있는 지방. 그걸 보통 우리가 삼겹살 지방, 약간 탱글탱글하죠. 네. 그다음에 신부볼 지방은 내장 지방이에요. 그 등심에 붙어 있는 이런 지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나 그런 등심에 붙어 있는 지방들은 좀 약간 물컹물컹하죠. 그러니까 볼처짐은 뭐냐면 절대 피부가 처진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이제 피부가 처져 보이니까 겉에서 대부분, 보일 때 그렇죠. 피부가 처졌다고 피부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피부라는 건 덮어주는 거지. 근육이 움직여서 피부가 움직이는 거지. 피부가 스스로 움직여서 움직이진 근육이 않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볼이 처지는 거죠. 볼 안에 있는 저 깊숙이에 있는 지방 주머니. 그럼 지방 주머니는 근육 속에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근육이 늘어지면서 지방도 같이 늘어지는 거죠. 뼈에서부터 처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처짐은 뼈의 노화, 근육의 노화 이런 것들로 이게 볼륨이 감소하니까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처지는 거죠. 아이가 들어서 볼처짐이 생기면 안면거상을 생각하시는데 이제 주위에서 거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수술을 해도 몇 개월 안에 처진다거나 칼기가 된다거나 아니면 흉터가 되게 크게 생긴다는 말들 때문에 주저하시는데 거상 후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근본적인 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 책에도 그렇지만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환자들한테도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거상을 할 때 팔자주름은 별로 효과가 없다, 메리오넷 주름도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팔자주름과 메리오넷 주름 때문에 수술을 해요. 저는 이 신부볼, 그러니까 볼처짐을 어떻게 개선을 할까가 저의 가장 큰 주안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시킬까를 그걸 정말 20년 동안 저는 연구를 한 거예요. 스마스를 방리하는 것부터 신부볼을 어떻게 방리하는 것까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다시 처져 버렸다는 거는 우리가 제대로 저는 방리나 제대로 거상이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미국 책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all or nothing이라니까요. 거상은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거상이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수술이 어렵다기보다도 이 결과를 내기가 참 어려워요. 어느 정도 일정한 결과를 얻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한테는 아주 무서운 권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의사는 사람 몸에 칼을 댈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사람 몸을 다치게 할 권리를 줬다니까, 돈 받고. 네.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러면 그 칼을 잘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칼기는 참 어려워요. 피부에 탄력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줘도 또 내려와 버려.
피부 자체가 그걸 잡지를 못하는 거야. 조금 제가 이제 저만의 방법을 만든 게 있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 방법으로 항상 모든 환자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칼규 예방은 스마스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 거상의 효과는 이제 스마스의 박리, 심부볼의 박리, 심부볼의 거상, 스마스의 거상,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 결과가,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이게 잘못돼도 그 결과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복합해서 그쵸.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거상이 잘 되면 되는 거죠. 듀얼 플랜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플랜을 2개로 드는 거예요. 2개로. 두 개를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피부가 있고 피부 밑에 스마스가 있고 밑에 이제 그 심부볼이나 아니면은 근육이 있잖아요. 이 스마스하고 피부를 같이 붙여서 드는 게 딥플랜이고, 듀얼 플랜은 피부는 따로 들고 스마스를 따로 들어서 스마스를 당기는 방향과 피부를 당기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따로 이렇게 당기겠다는 거예요. 스마스 따로 피부 따로. 그렇죠, 그렇죠. 스마스가 그 정도의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따로 박리를 잘해서 이걸 올린다? 쉽지 않아요. 책에 나온 바로는 스마스를 절대 세게 당기지 마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스마스는 최대한 당기라는 거거든요. 그 컨셉은 스마스를 피부랑 있는 같이. 힘껏 저는 당기자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스마스를 안 당기는 이유는 이게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 병원은 뭐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원장님은 이제 피부하고 스마스하고 같이 붙여서 해도 붙여서도 그래요. 찢어져요. 네, 저희 병원은 뭐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듀얼 플랜과 딥플랜의 차이는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해가 잘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처짐이 단순히 피부만 처진 거라고 생각해서 그 피부만 당기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장님이 이제 근육하고 아까 지방 주머니에 대한 원리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